년도 2월 12일 일요일입니다. 아, 일요일인가요? 월요일인가요? 이거 일요일인 것 같은데, 아, 맞네요. 제가 24시간, K다이아몬드 국민기업 관성입니다. 국민기업 관성. 이 K다이아몬드 코인은 지금 해외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KS 월드 코인은 올해 상장이 들어갑니다. 여러분들한테도 말씀드렸다시피 국민기업 관성 대형 프로젝트입니다. 이 웹3 플랫폼이에요. 팁스. 이 팁스가 지금 골치 아픕니다. 그 팁스 도메인이 전부 다 쓸만한 게 다 없어져서 다 미리 다 섭렵을 누가 다 했기 때문에 마땅한 도메인을 지금 전혀 찾을 수가 없다. 뭐 이런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서 디지파이넥스입니다. 해외 거래소 22건에서 어제는 보니까 뭐 한 42건으로 잠시 밀렸더라고요. 이게 막 수시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도 확실한 건 뭐냐면 업비트보다는 항상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는데 어제는 잠시 밀렸습니다. 잠시 밀린 이유가 뭐 딱 한 가지죠. 해외 거래소보다 요새 이제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모든 가상 암호화폐가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늘잖아요. 그래서 업비트가 이 대한민국 엄청난 유저 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잠시 밀려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뭐 그다지 그렇게 화랑새가 없었을 땐 업비트가 많이 밀립니다. 디지파이넥스보다. 자, 여기에 K다이아몬드 코인이 지금 하한가에 여러분들한테 물량을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자, 베이비 도지 코인 지금 20만 프로가 넘게 여러분들 매수하고 있다라는 거 명심하시고요. 이 국민기업 관성에서 여러분들한테도 말씀드렸죠. 이 국민기업 관성의 K다이아몬드 코인, 베이비 도지 코인 이야기를 한번 잠시. 베이비 도지 코인, 이거 왜 이러나. 자, 이렇게 보시면은요, 국민기업 관성 재단이 보유하고 있는 베이비 도지 코인의 물량 해가지고, 여기 지금 32조개, 그 다음에 또 별도의 디지파이넥스 계좌에 또 2조 5천억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34조 개 물량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면서, 자,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아주 중요한 이야기, 이 베이비 도지. 자, 여러분들이 이 베이비 도지 지금 바닥이다 이러고서 사는 거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20만 프로가 넘게 오른 상황에 매수를 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베이비 도지 코인 고래죠. 고래. 이 K다이아몬드 코인, 베이비 도지 코인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K다이아몬드 코인의 가치도 그만큼 나중에 따라서 올라가게 될 것이다. 근데 지금 하한가잖아요. 완전 하한가. 더 이상 내려갈 데도 없는 주식으로 치면 완전 하한가 0.0001달러. 자, 그저께는 0.00023달러까지 주가가 빠졌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올라오면서 지금 별의별 짓을 제가 다 하고 있는데요. 외국인들한테 빼앗겼던 물량을 지금 99.9%를 다 회수를 하면서 아직까지도 미처 매수 못한 물량을 이번에 그래도 많이 매집이 아니죠. 회수를 했습니다. 자, 회수를 했는데 오늘 꿈속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기 이전에 오늘도 방송이 1시간이 넘게 흘러갈 것 같아요. 잘하면 뭐 2시간도 지금 넘어갈 상황인데, 자,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방송물에 대한 내용을 총체적으로 미리 목차를 깔아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플 브래드 갈링 리우스죠. 자, 브래드 갈링 하우스. 이 친구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저희 카페에서 이미 누차 얘기한 것대로 리플은 최악의 스킨 코인이다. 한번 제가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카페란다. 제 유튜브 채널에 이미 오래전에 올린 이야기입니다. 리플 최악의 스킨 코인이다.
여기 나올 텐데 또 자료가 또 안 나오네요. 이게 검색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틀려요. 리플은 최악의 스캔 코인이다. 이 썸네일에다가 제가 분명히 적었을 텐데, 리플, 이래도 검색이 안 나오네요. 스캔 코인, 리플. 이래도 검색이 안 나오네요. 검색이 안 나오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전에 누차 거론했던 이야기입니다. 자, 주당 1억 원짜리 세계 단일 통화를 잡아라 라는 이 동영상에 리플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누차 이야기를 했어요. 리플은 최악의 스캔 코인이다. 이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여기 있네요. 여기. 자, 5개월 전에 여기 썸네일 말고 여기 포스트 제목에 있습니다. 리플 상장 폐지 종말론 상패 5분 응선 넘었다. 리플이 상패가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 비트코인을 비롯한 모든 암호화폐, 리플은 최악의 스캔 코인이다. BITTV 이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자료를 한번 올린 적이 있는데요. 오늘 리플 이야기를 또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BITTV를 제가 앞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보여드렸잖아요. BITTV, 비트TV입니다. 제가 이 친구 좋아합니다. 저보다는 한참 동생뻘인데요. 동생뻘인데 그냥 이 유튜브 알고리즘이라는 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유튜브 알고리즘은 내가 이 채널을 보면 해서 한 번 보고 두 번 보면 한 2, 3일 동안은 그냥 연관 검색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자동으로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즐겨보는 채널들은요, 구독 버튼을 안 눌러도 그냥 매일 나옵니다. 매일. 이게 유튜브의 특성이에요. 근데 이 비트TV 이 친구가 아주 박식해요. 그리고 조분조분하게 이야기를 잘 합니다. 이게 말을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의 언어의 특성, 말을 하다가 보면 이 톤이 높은 사람이 있고요, 톤이 좀 얕은 사람이 있어요. 저음의 음색을 갖고 있으면서 바닥을 쭉 깔고 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고음과 저음을 적절하게 쓰는 거죠. 적절하게 본인이 쓰고 싶어서 쓰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이렇게 감정이 좀 흥분이 되거나 아니면은 뭘 강조하고 싶을 때 자기도 모르게 이제 이 목소리 톤이 올라가게 되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목소리의 톤이 항상 똑같아요. 이 레벨이 똑같습니다. 감정 변화가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조분조분하게, 그리고 책을 많이 읽다가 보면은 언어 구사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지금 6만 명이 넘잖아요. 6만 명이 넘는데 이제 불과 2년밖에 안 됐는데 구독자가 6만 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방송물도 적지는 않아요. 자, 그런데 이 친구가 구독자가 6만 3천 명이 넘게 이렇게 급속히 늘은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리플 때문에 그런 거예요. 리플에 대한 방송만 매일 하루에 한 편, 두 편씩 이렇게 지금 올리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친구가 제가 얼굴은 보지는 않았지만 저희 카페 회원님들한테도 이 비트TV를 한번 봐라 이렇게 제가 몇 번 소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메인 타이틀에 딱 나오죠. 리플은 1만 달러로 설계되었다. 리플은 세계 준비 통화가 될 것이다. 저랑 표현이 좀 틀리죠. 저는 세계 단일 통화라고 얘기한 지가 벌써 지금 벌써 한 7, 8년 전서부터 저는 세계 단일 통화가 나오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아주 오래 전서부터, 한 7, 8년 전서부터 이야기를 했었고요. 제 꿈속에 저는 10번 넘게 제 꿈속에서
세계 단일 통화의 통화명을 꿈속에서 본 지가 벌써 몇 년 됐습니다. 몇 년 됐는데 요새는 꿈에 안 나와요. 한 11번째인가 이렇게 꿈속에서 그 코인명이 이제 나왔는데, 제가 여기서 그냥 편의상 코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저는 그전에도 누차 이야기했습니다. 비상장이에요. 비상장 주식을 갖고 있는 그 회사에서 코인을 발행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리플하고는 특성이 약간 좀 틀립니다. 자, 이게 트릭일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트릭이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본인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자이든 타이든 결말이 올바르게 나지 않으면 그거에 대한 책임이 부여받게 되어 있어요. 자, 거기에서 사기꾼들은 그냥 뭐 어차피 사기치려고 작정을 한 거니까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고 뭐 아니면 말고 식으로 끝나면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것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심적인 고통을 받고 심지어는 죽는 사람도 나올 수 있고 가정이 파탄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특히 이 돈이 걸려져 있는, 사람의 인생을 바꿔줄 수 있는 이 돈이 걸린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굉장히 신중하게 판단을 하고 자기 의사를 밝혀야 된다. 더군다나 이제 아주 유명한 이 유튜버들은 그거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 공적인 책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도 물론 마찬가지예요. 자, 저도 돈을 다루는 일을 하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아예 코인을 발행한 재단의 대표 아닙니까? 자, 대표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그 막중한 책임, 이거 정말 견디기 힘듭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이 말 한마디를 툭 하고 던졌던 이거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서 이번에도 제가 또 한 번 실수를 한번 하게 되는, 뭐 실수까지는 아니지만 아무튼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제 스스로 제 마음속에서 거기에서 견디지 못하는 거죠. K다이아몬드 코인 이번에 0.0008달러가 갈 것이다. 2월 1일 날 갈 것이다. 갈까라는 그런 캐스처 마크를 달고 했다가, 제가 일봉을 가만히 보고 주봉 월봉을 보다가 보니 이거 2, 3일 전에 1월 달에 월봉이 아주 깨끗하게 마감이 떨어져야 2월 달이 고생이 덜한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2, 3일 전에 제가 0.0008달러로 주가를 끌고 올라갔는데, 끌고 올라가면서 이제 종가를 이틀 3일 동안 유지를 해 줬는데, 여기에서 주가가 밀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2월 1일 날. 그러니까 말 한마디라는 게, 오너가 말 한마디를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된다. 그것으로 인해서 이 뉴스가 나오면, 왜 흔한 말로 주식이나 코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호재 뉴스가 나오면 던져라. 뭐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제가 이제 2월 1일로 선택을 한 건 뭐냐면, 이 기술적인 분석을 제가 그때 당시에도 다 설명을 해 줬습니다. 이 변곡 구간이라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기술적인 분석을 좀 해본 사람들은 요 구간에 주가가 위로 가든 밑으로 가든 주가가 아주 방향을 잡을 수 있는 그 변곡 구간, 더 이상 빠져나가지 못하는 이 올가미가 있습니다. 그 올가미가 이제 마지막 올가미가 좁혀지는 그 구간에 주가가 상방으로 들 것이냐, 다시 골든 크로스가 데드 크로스로 바뀌면서 하방으로 쏟아질 것이냐. 자, 이때 그래서 이제 쏟아진 거예요. 쏟아지면서 여기에 엄청난 거래량이 실렸고, 뭐 물론 뭐 제가 다시 더 저가의 물량을 회수를 하기는 했지만,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이 친구, 이 BITV 이야기를 하면서 이 친구가 요새 약간씩 좀 흔들리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 흔들리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는가 보면 이게 사기꾼하고요, 사기꾼이 아닌 사람하고 사기꾼인 사람하고 내가 사기를 치지 않으려고 그래도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아니면 내가 지목했던, 예를 들어서 이 친구가 누차 얘기했던 이 리플이라는 이 주가의 오너, 그러니까 회장이죠. 크리스 라센, 그리고 브래드 갈링하우스, 그리고 거기에 슈알츠인가 뭐 아무튼 머리가 덥수로 한 친구가 있습니다. 그 이제 세 명이 이제 이 리플 회사를 이 리플 랩스 회사를 이제 운영하는 이 사업 주체인데, 자, 이게 과연 올바르게 될 것이냐, 이 음모론이 정말로 현실로 와닿을 것이냐, 이걸 믿고 대한민국에서 리플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굉장히 많아요. 더군다나 이제 이 비트TV를 운영하는 이 친구가 제가 지난 2년 동안에 이렇게 쭉 지켜봐온 결과 사자는 아니다. 거기에다가 박학다식하고 그리고 약간의 진정성도 있어 보이지만 중간중간마다 툭툭 던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툭툭 던지는 이야기에서 좀 불안하다고 할까요?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면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저는 개인적으로 이 BTTV가 사심을 버리고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좀 걱정되기도 해요. 만약에 XRP가 정말로 나중에 제가 이야기한 것대로 최악의 스캔코인, 자, 리플은 최악의 스캔코인이다라는 이 영상을 제가 2번인가 3개를 올렸는데, 제가 최악의 스캔코인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리플은 최악의 스캔코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뛰고 있는, 그러니까 이 알트코인, 비트코인, 이 블록체인 세계에서 뛰고 있는, 필드에서 뛰고 있는 사람들을 제가 만나봤을 때 그 사람들이 가장 불신하는 코인이 바로 리플이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왜 리플을 현장에서 이 블록체인 세상에서 실질적으로 업을 하고 밥을 벌어먹고 사는 사람이 왜 리플은 저렇게 싫어할까? 그 이유가 뭘까? 이런 이야기를 제가 이 영상에서 얘기했는지 다른 영상에서 얘기했는지는 여기 검색이 안 되니까, 아무튼 제가 여기 최악의 스캔코인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자, 이게 최악의 스캔코인이 만에 하나 여기 비트TV 이야기대로 XRP는 세계 통화가 될 것이다. 주당 여기서는 뭐 $10,000 이야기했지만 나는 세계 단일 통화의 그 가치를 주당 1억으로 잡았습니다. 주당 1억으로 잡았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도 뭐 챗 GPT인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리플이 주당 뭐 그 AI가 아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챗 GPT 거기에서 뭐 비트코인 비트코인이 아니라 리플 이야기를 했나요? 아무튼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거기에서 아마 리플을 뭐 몇 억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로 따지면 그런 이야기를 제가 녹음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 비트TV 저 친구의 이야기를 듣고 위안을 삼는 것은 좋지만 나름대로 리플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많이 좀 조사를 좀 해봐라.
하는 차원에서 오늘 BTTV를 이야기하면서 만에 하나 저 리플이라는 저 종목이 정말 이 필드에서 뛰고 있는 블록체인 세상에서 필드에서 뛰고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정말로 최악의 스캔코인이다. 왜 그들은 최악의 스캔코인이라고 하는가? 무슨 생각을 갖고 무슨 근거로 그런 이야기를 하는가? 이런 일이 만약에 정말로 세상에서 벌어지게 된다면 난 저 비트TV 저 친구 심적으로 굉장히 고통도 많이 받을 것 같고요. 그 모든 그 화살이 저 친구한테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리플이 뭐 주당 $10,000, 뭐 1,000만원, 1,200만원 이상으로 올라간다고 그래가지고 저 사람한테 여러분들이 뭐 밥을 사주겠습니까? 과연 밥 한 끼 사주는 사람이 몇 명이나 나올 것 같아요? 그죠? 이미 내 주머니에서 큰 돈을 벌었는데 세상 살아가는 게 원래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친구가 좀 걱정돼요. 만약에 이제 그런 일이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면, 그래서 BTTV 저 친구의 심성을 제가 봤을 때 저 사람이 과연 현실에서 그 수많은 공격을 받으면서 견뎌내고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들어서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잖아요. 저는 주당 1억 원이라는 코인이 자그마치 꿈속에서 10번을 봤다. 10번을 봤는데 그 코인명을 지금도 공개를 안 하잖아요. 제가 리플이라고 공개를 안 하잖아요. 이 사람처럼 뭐 저 음모론이 리플이다 뭐 이렇게 저는 얘기 안 하잖아요. 그래서 리플이 주당 1억 원이 될 것이다. 뭐 세계 주당 1,200원이 될 것이다. 그리고 세계 준비 통화가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 저는 안 하잖아요. 세계 단일 통화는 리플이다. 뭐 이런 이야기 제가 이런 식으로 방송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 저는 개인적으로 저 친구가 좀 걱정이 된다. 요새 와서 아무튼 괜찮은 친구인데 가끔마다 저 친구의 방송에서 한 가지 좀 빠지는 일이 있다라고 하면 약간의 진정성이 좀 빠진다라는 이야기를 뭐 개인적으로 해주고 싶습니다. 여기 나오네요. 어느 누구도 알려주지 않는 코인 시장의 비밀. 여기 보시면 필드에서 쓰이는 상장사 대표가 알려주는 코인 사기판의 진실. 뭐 이래가면서 이 세계 단일 통화, 저는 세계 단일 통화라고 얘기하고 저 친구는 세계 준비 통화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리플 이야기를 하면서 저 BITV 저 친구가 개인적으로 좀 걱정이 된다라는 이야기 하고 싶고요. 자,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리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나씩 하려고 합니다. 자, 브래드 갈링하우스 이 친구, 저는 이 친구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잠시 후에 자세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를 하면서도 지금 벌써 20분이 넘어가는데 아직 목차를 2개, 3개밖에 이야기를 못했습니다. 자, 브래드 갈링하우스 잠시 후에 제 개인적인 생각을 이야기할 것이고요. 힌트를 드리면 그냥 팁을 드리면 나는 이 친구 정말 사기꾼 같아요. 얘는 천성이 사기꾼이에요. 천성이. 그런데 사람이라는 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천성이 누구나 다 태어나면서 천성이 사기꾼 그리고 악한 사람은 없습니다. 자라온 환경이라든가 아니면 살아가는 방식에 따라서 주변의 환경 여건에 따라서 사기꾼이 될 수도 있고 정말로 천하의 사기꾼이 살아가면서 자기가 본질적으로 타고난 심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심성으로 인해서 그리고 내 주위의 여건 뭐 모든 업력
양력 이런 거를 통틀어서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사람이 하나씩 하나씩 바뀌어 나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기꾼하고 정말로 살인마하고 그냥 평범한 사람하고의 차이는 사실상 종이장 이 백지 한 장 차이다. 거기에서 갈라지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그 갈라지는 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타고난 천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타고난 천성이 제가 보기에는 이 친구는 나보다 나이가 한 10살 정도 미친데요. 10살 정도 미친데 타고난 천성은 나쁘다라고 생각은 안 해요. 근데 한때 이 사람은 아주 나쁜 업력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게 얼굴에 나타나요. 그게 얼굴에. 그래서 잠시 후에 그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한테 제가 리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 크리스 라센이에요. 크리스 라센. 이 사람에 대한 정보는 뭐 거의 없습니다. 뭐 제가 그냥 굳이 뭐 구구까지 들어가가지고 막 찾아내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냥 가볍게 거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크리스 라센이 왜 브래드 갈링하우스를 CEO에서 CEO로 지목을 했는가,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친구가 이제 크리스 라센이죠. 이 얼굴을 한번 보십시다. 자, 얼굴을 보면은요, 이 크리스 라센은 천성이 아주 선합니다. 그런데 이 브래드 갈링하우스 이 사람 이미지를 보면은요, 이미지를 보면 지금은 굉장히 후덕해 보이죠. 나이를 먹으면서 점점 후덕해 보이는데 후덕해 보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때보다 지금은 굉장히 후덕해 보이죠. 여기에 얼굴에 이 사람이 수염을 기르고 턱수염을 기르고 그리고 머리를 짧게 하는 이유가 나름대로 있습니다. 뭐 본인 스타일이니까. 근데 그 본인 스타일이 그냥 우연스럽게 만들어진 게 아니다. 자, 여기 사진을 한번 보세요. 여기 사진. 자, 이때의 사진하고 지금하고 얼굴이 완전하게 바뀌었죠. 똑같은 얼굴인데 이미지에서 풍겨지는, 이 관상에서 풍겨지는 이 후덕함이 틀리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얼굴은 살아온 그 사람의 인생에 따라서 얼굴도 자연스럽게 바뀌게 되어 있다. 나이 먹으면 목소리도 바뀌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자, 이때의 얼굴과 이때의 얼굴은 완전하게 틀리죠. 이 사람은 얼굴이요, 역삼각형이에요. 이렇게 세모식으로. 그런데 이제 얼굴이, 자, 이 얼굴이거든요. 이 얼굴. 자, 여기가 이 두상의 비율을 보세요. 이 귀하고 눈썹하고 이 얼굴에서 이 턱하고 이어지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사람이 콧수염을 안 기르고 턱수염하고 이 구렛나루를 안 길렀다면 이 사람 얼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를 지워놓고 한번 보세요. 그래서 제가 이 친구 관상이 무진장 안 좋다고 그러잖아요. 이 사람은 천성이 사기꾼이다. 그것도 아주 최악의. 그런데 이런 관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지난 10년 동안 어떻게 바뀌었냐? 이렇게 바뀌었어요. 얼굴 지금, 자, 똑같은 얼굴이잖아요. 자, 눈썹을 보면 이 눈썹이 짙은 사람 치고 나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눈에서 이렇게 사람 이미지에서 풍겨 나오는 그 인품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자, 이 얼굴하고 똑같은 얼굴인데 얼굴의 비율이, 각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각이. 이거를 많이 커버를 시킨 거예요, 지금. 그런데 살아오면서 골격도 바뀌는 거거든요. 얼굴의 골격도 바뀌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바뀌어요. 잘 먹고 잘 살아서 살이 붙어가지고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살아오면서 이때 당시에 이 사람은 굉장히 많은 심적인 고통을 정신적으로 받고
살았던 얼굴이 이 얼굴에서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얼굴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죠? 이 얼굴하고 이 얼굴하고 이 얼굴하고 이 얼굴하고 똑같은 얼굴인데 틀리지 않습니까? 자, 이 사람은 천성이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근데 한때에 이 사람은 수많은 사람들한테 피와 땀과 목숨을 빼앗은 사람이다.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브래드 갈링하우스 이 친구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수염도 이렇게 덥수룩하게 키운 거예요. 본인이 이거를 딱 깎아내고 나면은요, 얼굴 비율이 완전하게 틀리잖아요. 이런 얼굴의 관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주 최악의 얼굴이에요. 이게 여기가 좁고 여기는 더 좁고. 자, 살아가면서 올바른 마음을 갖고 그 다음에 올바르고 자기가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다시 되돌아보면서 그 사회적인 책임, 나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은 거에 대한 책임에 대한 그 뭐라 그럴까요? 자기 반성 뭐 이러면서 내가 이 회사의 오너 역할을 하면서 내가 도대체 무슨 일을 저질렀지? 이런 거에 대한 뭐 최악의 인물이었다. 그때 당시에는. 자, 저는 그러면은 브래드 갈링하우스의 이 인물 뭐 이런 걸 보고 저는 리플을 구입했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자,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선물 옵션 꿈속 이야기,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꿈속 이야기, 세계 단일 통화, 이 이야기를 제가 하면서 리플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쪽잠을 자면서 연달아 나타난 꿈 이야기 3편, 진드기와 삼겹살 그리고 베이커리, 선물 옵션 꿈속 이야기 200편입니다. 200편이에요. 자, 이 200편인데요. 이 왼쪽에 파워포인트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제가 이렇게 엄청난 이 금융 지식을 쌓기까지 선물 옵션 꿈속 이야기가 200편이라는, 원래 뭐 더 적었으면 지금 한 215편까지 나왔는데 최근에는 그냥 귀찮아 가지고 제가 안 했어요. 지난 10년 동안의 꿈을 꾼 이야기입니다. 자, 이 꿈을 꿀 때마다, 그러니까 S&P가 올라갈 때마다 아니면 떨어지기 전에 내가 만약에 혹시 방향을 잘못 잡거나 아니면 이렇게 해가지고 방향을 못 잡거나 아니면 무시하고 그냥 넘어갈 때에 어김없이 꿈속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 자, 비트코인, 제가 이전에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했죠. 비트코인 36,000달러. 비트코인 36,000달러. 꿈속 이야기입니다. 이방카와 트럼프가 나왔죠. 제 꿈속에서. 또 검색이 또 안 나와. 이게 글자만 뭐 조금만 틀려도 이렇게 안 나옵니다. 자, 꿈속 이야기. 자, 여기 보시면 비트코인 36,000달러, 36,000달러, 36,000달러. 자, 이 이야기 제 꿈속 이야기에 나오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선물 옵션 꿈속 이야기 쪽잠을 자면서 이 이야기를 오늘 다시 하면서 제가 왜 리플을 거론하는지 왜 제가 자꾸 리플 이야기를 하는지 여러분들과 곰곰이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세계 준비 통화와 세계 단일 통화. 자, 그동안 나는 꿈을 안 꾸었는가? 꿈을 많이 꾸었는데 포스트를 남기지 않았는데요. 제가 오늘 꿈을 꾸면서, 그러니까 새벽에 하루에 두세 시간 쪽잠밖에 못 잡니다. 이 K 다이아몬드, KS 월드코인 이 주가의 흐름을 보면서, 이번에 이제 주가를 많이 제가, 이제 관리자 역할을 하고 재단 역할이기 때문에, 어느 때는 물량을 씩씩하게 싣고 어느 때는 막 현혹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지금 물량을 많이 뺐어요. 물량을 많이 뺐는데도 물량이 안 나옵니다. 이게 물량이 매집이 거의 다 매집이 아니죠. 회수 왜 자꾸 매집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어. 매집은 남의 코인을 매수할 때가 매집이고 저는 재단의 대표잖아요. 외국인들한테 상장하면서 빼앗겼던 물량을 회수를 이번에 그래도 상당수 그래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주가를 던지게 하기 위해서 물량을 지금 호가창을 많이 매수를 걸어놓지 않았는데도 물량이 지금 안 나오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 선물옵션 꿈속 이야기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정육점 이제 가게를 계약을 제가 3개를 했는데 3개가 다 정육점 허가가 안 나요. 이런 일이 이런 불가사의한 일이 벌어져서 제가 그저께 포스트를 썼습니다. 다음 주에 또 다른 점포를 계약할 것 같습니다. 이제 정육점 개업식 또 아직 안 했는데 또 빵집을 준비하라고 새벽에 쪽잠을 자면서 꿈이 나왔는데 연달아 꿈이 뭐가 나왔냐면요, 진드기하고 그 다음에 삼겹살 그리고 베이커리 이렇게 나왔는데, 이 진드기라는 것은 뭐냐면 이 국민기업 관성의 K다이아몬드 코인입니다. 이 K다이아몬드 코인 진드기라는 게 뭐예요? 진드기가 벼룩하고 진드기가 짐승이든 사람이든 이렇게 달라붙어서 고열을 빨아먹는 거잖아요. 피를 빨아먹는 거 아닙니까? 모기처럼. 근데 모기는 그냥 딱 치면은 뭐 죽던가 아니면은 도망가거나 없어지는데, 이 진드기 같은 경우는요, 사람 눈에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 벼룩 사람 눈에도 잘 안 보여요. 더군다나 이제 나이가 60 먹다가 보니까 시력이 안 좋아서 보이지도 않습니다. 서로 있다라고 해도. 그래서 이제 이 진드기가 짐승이나 아니면 사람 몸에 이렇게 달라붙어서 피를 빨아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 꿈속에 나온 게 진드기예요. 진드기입니다. 이 진드기가 꿈을 꿨는데, 그러니까 새벽에 4시에 제가 장을 보다가 잠시 쪽잠을, 맥주 한 잔 먹고 그냥 쪽잠을 잤는데 꿈에 연달아서 이 3편이 나온 겁니다. 연달아서 시리즈로 그 이야기를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드기가 꿈에 나와서 내 몸에 막 달라붙은 거예요. 저는 꿈속 이야기에 보면 구더기, 그러니까 구더기 꿈을, 그러니까 구더기하고 비슷한 이런 종자죠. 이렇게 뭐 구더기도 나오고 뭐 벌레도 나오고 아주 그거 돈을 버는 꿈입니다. 재물에 대한 재물 꿈인데, 이 진드기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파충류들은 내 몸속에서 빠져나오거나 내 몸에 달라붙거나 그러면 굉장히 좋은 꿈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꿈을 꾸고 생각을 했어요. 야, 또 벌레가 나오는구나. 이제는 내 몸에 달라붙어가지고 고열을 뽑아먹고 앉았구나. 고열을 뽑아먹는다는 것은 뭐냐면, 이 K다이아몬드 코인에 들어와서 돈을 벌겠다고 달라붙은 거잖아요. 이 K다이아 코인에 외부 세력들이 하나 둘씩 이렇게 달라붙는 거 아닙니까? 당연하게 좋은 거죠. 사람들이 이 생태계가 확장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 국민기업 관성이 발행한 K다이아몬드 코인의 진정성을 보고 미래를 보고 내가 조금씩 10,000원이든 20,000원이든 100,000원이든 배팅을 해서 거기에서 주가가 올라가면 그 달콤한 피를 빨아먹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꿈으로 이 진드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꿈꾸면서 꿈꾸고 깨어나면서 사실 마음은 좋았습니다. 하나둘씩 진드기가 달라붙는구나. 좋은 꿈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좋은 꿈인데요. 오늘 이제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 진드기,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진드기 꿈이 자연스럽게 연계가 되면서 저희 집사람하고 수십 년 동안 친목회를 하고 있는 이제 동네의 언니 동생들이 꿈에 나왔어요. 그래서 삼겹살을 개업식을 도대체 언제 하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삼겹살을 굉장히 싸게 팔게 될 것이다. 삼겹살을 굉장히 싸게 팔게 될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꿈속 이야기에서 제가 하게 돼요.
여기 보시면은 이야기 나오죠. 한우 등급, 그다음에 1 플러스 2 플러스, 그리고 수입 냉장 삼겹살. 자, 재단의 대표가 코인을 발행한 재단의 대표가 삼겹살 정의점을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코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있어야 된다? 코인이라고 하는 것은 저장 기능도 있어야 되지만 유통하는 기능도 있어야 됩니다. 제가 코스트코보다 싸게 팝니다, 여러분들. 코스트코보다 싸게 팔고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싸게 팔게 될 거예요. 자, 이 식유점을 제가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K다이아몬드 코인을 홍보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국민기업 관성의 조금만 그 자료가 어딨나? 이 국민기업 관성은 화폐다. 유통기능, 저장 기능도 있지만 유통기능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화폐라고 하는 것은 그 화폐로 물건을 돈 주고 사고 실질적으로 화폐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고, 여기에서 영업이익금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에서 당연하게 영업이익금도 나오겠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한테 이 K다이아몬드, KS 월드 코인은 화폐의 기능을 다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면서 자연스럽게 K다이아몬드 코인을 외부에 홍보할 수 있는,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의식주 아닙니까? 자, 먹을식. 자, 이 먹을식에서 고기, 생선, 야채 빼고 나면 뭐 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을 상대로,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을 상대로 대한민국에서 최저가, 코스트코보다 더 싸게 고기를 원가로 여러분들한테 판매를 하게 된다. 이게 이제 소문이 나서 하나둘씩 자리매김을 하게 되면 이 K다이아몬드 코인이 화폐다라는 것을 입증을 시켜주게 되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 K다이아몬드 코인을 접하게 되고, 이것으로 인한 홍보 전략을 이 국민기업 관성에서 이미 준비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정육점 이 상가를 계약을 3개를 했는데 3개가 다 영업 허가가 안 나오는 겁니다. 다음 주 월요일날 잘 해결이 될 것 같아요. 잘 해결이 돼서 곧 이제 개업식을 할 것 같은데요. 자, 그 이야기, 저희 집사람, 언니, 동생, 친구, 친목회 수십 년 동안 해왔던 그 분들이 찾아와서 도대체 오픈 언제 할 거냐.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이 삼겹살 얼마에 팔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앉아가지고 너무 싸다, 너무 맛있다, 좋다, 이런 이야기, 이게 꿈속으로 자연스럽게 연계가 되면서 맨 마지막에 뭐가 나오냐? 빵이 나옵니다. 빵.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치킨하고 빵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어렸을 때 빵은요, 배고픈 사람들이 배를 채우려고 먹었던 게 빵이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랬습니다. 물론 그때 빵 사 먹기도 힘들었지만, 아무튼 이 슈퍼에 가면, 구멍가게에 가면 그냥 배고픔, 이 굶주림, 이 허기진 것을 잠시 때울 수 있는 게 빵이었었거든요. 그만큼 빵이 쌌는데 어느 날서부터 이 빵이 이게 그냥 음식으로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서 정말로 이제는 돈이 없는 사람은, 부모를 잘못 만나서 가난한 집의 자식들은 빵을 돈 주고 사 먹지도 못하는 세상이 이제는 왔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할 때마다 솔직히 가슴이 좀 아파요. 이게 남의 일 같지 않고, 세상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냥 남의 이야기가 같지 않고 그냥 꼭 제 자식 이야기 같고, 그래서 치킨도 마찬가지죠. 이제는 치킨 25,000원, 이제 조금 있으면 3만원 넘어가게 생겼는데, 정말로 돈 없는 집 자식, 가난한 집의 자식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이제 치킨도 이제는 못 사 먹는 세상, 빵 한 조각도 제대로 못 사 먹는 세상. 그래서 제가
아, 빵집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사실상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어요. 오래전서부터 했습니다. 이 국민기업 관성에서 빵을 정말로 싸게 팔자, 맛있게 싸게,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돈 걱정 안 하고 가난한 부모 밑에서 태어났어도 정말 맛있는 빵 싸게 먹게끔 해주는 이런 생각을 정말 오래전서부터 뭐 한 7, 8년 전 제가 코인을 상장을 하면 아마 내가 빵집을 내가 꼭 한번 해야 되겠다. 하다못해 빵집은 못하더라도 하다못해 붕어빵을 싸게 팔든가. 얼마 전에도 저희 집사람이 앉아가지고 붕어빵을 사왔는데 5,000원에 3개인가 4개인가. 그러니까 호떡 하나에 1,500원 1,700원 하더라고요. 내 기가 막혀서 정말로 호떡은 정말로 가난한 사람들 그냥 호떡 한 2개만 먹으면 좀 든든하잖아요. 근데 이제는 호떡도 뭐 3개에 5,000원. 이거 정말로 이거 세상이 미쳐도 이렇게 미치면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그 호떡을 먹으면서 참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정말로 더러운 세상이 왔다. 정말로 가난한 집 아들 딸들은 호떡 하나도 이제는 돈 주고 못 사 먹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그때 당시에 만두가 있었습니다. 그 만두가 야끼만두라고 그랬어요. 야끼만두. 그 야끼만두 맛을 제가 지금도 잊지를 못하는데, 초등학교 정문 앞에 이제 학교 끝나고 딱 나가면 이제 포장마차식으로 해가지고 야끼만두를 파는 아줌마가 있었는데, 제 기억에 6년 동안 딱 한 번 사 먹은 것 같아요. 그것도 많이 사 먹은 게 아니고 정말로 그 야끼만두가 먹고 싶어서 간장에 이렇게 딱 찍어가지고 먹는 그 야끼만두가 먹고 싶어서 아마 2점 득점, 아마 3점 이상은 제가 못 사 먹은 거로 아마 기억합니다. 딱 한 번 사 먹은 거로 제가 기억합니다. 저희 집이 얼마나 가난한지,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옛날에 그러니까 점심시간이 되면 하얀 우유병에다가 하얀 우유죠. 그 뚜껑에 이제 이렇게 뭐 종이 두껍게 해가지고 이렇게 딱 따면 이렇게 콕 누르면은 이제 이 병 안으로 이제 이 종이 껍데기 뚜껑이 이렇게 푹 들어가면서 이제 우유가 튀기도 했는데, 제가 6년 동안 그때 당시 국민학교니까 국민학교를 다니면서 6년 동안 제가 빵하고 우유를 단 한 번도 내가 먹은 적이 없다. 우리 부모님은 지 아들이 초등학교 다니면서 앉아가지고 초등학교 급식 시간에 빵을 준다는 거, 빵하고 우유를 준다는 것을 몰랐을까요? 알았을 거예요. 그래도 나 붙잡고 눈물 한번 흘리면서 너 학교에서 빵하고 우유 나오는 거 알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 하면서 미안하다, 부모 잘못 만나서 불쌍해서 불쌍한 내 새끼에 앉아가지고 매일 점심시간에 빵하고 그러니까 그날에 이제 뭐 당번이 있으면 걔네들이 막 1층으로 막 후다닥 튀어내려가가지고 그 베이커리 빵, 그 빨간 그 플라스틱 바켓에다 빵을 잔뜩 담아가지고 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유를 양쪽에서, 우유는 좀 무거우니까 2명에서 이제 당번들이 그거를 몇 박스씩 들고 오면 점심시간이니까, 나는 그 빵을 한 번도 뭐 빵 먹으려고 부모가 돈을 내주지 않았기 때문에 점심시간만 되면 그냥 밖에 나가는 겁니다. 밖에 나가요. 왜? 내가 빵을 못 먹으니까. 그런 거에 대한 정말로 옛날에 그게 한이죠, 한. 그래서 오늘 이 빵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도 그나마 그렇게 해서 6년 동안 아무튼 아유 6년 동안에 단 하루도 빵을 먹은 적이 없으니까 갑자기 눈물이 좀 글썽글썽거리는데, 나는 우리 부모가 자식 붙잡아 놓고 앉아가지고 다른 집 자식들은 그렇게 빵 먹고 우유 먹는데, 내가 미안하다 그러고 앉아가지고 자식한테 붙잡고 눈물 한 번만 흘려줬어도 내가 이렇게 서럽지는 않아. 근데 아마 모르는 건지 살아생전 한 번 미안하다 소리를 안 하더라고. 씨발. 갑자기 좀 기분이 좀 그런데, 아무튼 그때 당시에 그 6년 동안에 점심시간에 앉아가지고 다른 친구들은 빵 먹고 그럴 때 바깥에 나와가지고 1시간 동안 때우다가 점심시간 끝나면 들어가는 것도, 그것도 심적으로 고통이 굉장히 큽니다. 한이 맺힌 거죠. 한이 맺힌 거. 그래서 제가 이 빵에 대한 그 개념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꿈속에서 이게 나온 이유가 바로 뭐냐면, 삼겹살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 빵집을 빨리 차리라고 또 꿈의 마지막에 나오는 겁니다. 연달아서. 그래서 제가 꿈을 꾸고 깨어나서 왁 하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깨어났어요. 스트레스 받아서. 정육점 개업식도 안 했는데 또 빵집 준비를 하라고 소리를 지르니까 집사람이 안방에서 튀어나옵니다. 이게 도대체 뭔 소린가. 멀뚱거리다가 등을 돌리고 이제 집사람이 도대체 뭐야 이러고서 소리를 지르면서 제가 깨어났으니까, 그래서 제가 집사람 등을 툭 치면서 이번에는 당신이 해라. 제빵 학원에서 등록을 해서 제빵 기술 배워라. 꿈속에서 베이커리 빵집 하랜다. 이랬더니 집사람이 펄쩍 뛰면서 하는 말이, 그걸 내가 왜 하냐. 팔뚝 아파가지고 팔도 제대로 못 쓰는 사람한테. 그래서 제가, 그러면 그거 힘들면 붕어빵집이라도 하든가 인마. 내 몸뚱아리가 뭐 손오공도 아니고 이것저것 이거 도대체 나보고 어떡하라고. 너 빵집이라도 해. 붕어빵이라도 구워. 이런 이야기입니다. 못 넘어 팔자가 이 모양인지 몸뚱아리는 하나인데, 근데 이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이 빵에 대한, 제가 지난번에도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빵이 요새요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그냥 조금 입에 달만하고 먹을만한 거 이렇게 빵 한 조각 딱 들면 5,000원 7,000원이야. 그러니 가난한 집 자식들 빵 어떻게 먹고 사냐고요. 그러면서 마음이 굉장히 안 좋은 경험이, 제가 살아왔던 이 경험이 이렇게 연상이 되면서, 참 가난한 집 자식으로 태어난 나도 마찬가지지만 이 수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굉장히 많다. 그래서 그냥 붕어빵집이라도 붕어빵이라도. 근데 그 붕어빵도 그거 노동력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이제 종이점 하면 그것도 전부 다 일이 많은데, 어떻게 사람을 써서라도 제 꿈속에서 나온 사람이, 하늘이 저한테 누가 이 새끼야 너 보고 하라고 그러냐, 앉아가지고 사람 써서 하라는 얘기지, 그 얘기를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그렇지만 일이라는 게 순서가 있는 거고 때가 있는 거고, 그러면 앉아가지고 K다이아몬드 코인을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알아주게끔 만들어주고 돈 좀 들어오게끔 만들어 놓고 앉아가지고 자꾸 이것저것 시켜야지. 웬병 앉아가지고 지금 대한민국 사람도 지금 쳐다보지 않는데 자꾸 이거 하라 저거 하라 그러면 내가 무슨 부처님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죠? 씨발, 내가 가끔마다 생각하면 열불나 죽겠어. 씨발. 그냥 제가 부처님 하나님 욕 많이 합니다. 나보고 도대체 어떡하라고. 자, 어떻게 됐든 오늘은 이런 이야기를 하나씩 하면서요, 이제 결국은 코스트코보다 싸게 팔고요, 앞서 이야기한 것대로
한우, 정말 이 한우요. 이 삼겹살도 마찬가지지만 이 한우, 저 한우 한 근도 못 사 먹은 지가 지금 10년 넘은 것 같습니다. 저는 수입육만 먹어요. 네, 돈 아까워서 솔직히. 너무 잘 아니까, 고기에 대해서 잘 아니까.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좋아하는 이 한우, 대한민국에서 최저가로 아마 판매하게 될 겁니다. 판매하게 될 건데요. 이러면서 구민기아 관성 K다이아몬드 KS 월드코인을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게끔 코스트코보다 더 싸게 판매를 하게 될 것이다. 대한민국에서 저처럼 싸게 팔 사람 단 한 명도 없다라는 거, 이제 그 꿈이 이제 다음 주로 바로 연결이 됩니다. 바로 다음 주로 연결이 된다는 거, 다 K다이아몬드 코인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요. 여기 선물 옵션 꿈속 이야기를 보시면은요, 자그마치 200편입니다. 자그마치 현재. 요새는 꿈속 이야기 잘 안 적어요. 근데 오늘은 어쩔 수 없이 적었습니다. 자, 선물 옵션 꿈속 이야기 이렇게 보시면, 이 왼쪽에 파워포인트, 앞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 엄청난 돈을 벌 수 있는 금융 지식을 쌓게끔 만든 이 히스토리가 어디에서 나와 있다? 바로 꿈속 이야기에서 나왔다. 그래서 아까 전에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비트코인 36,000달러까지 내려오게 될 것이다. 자, 트럼프 비트코인 36,000달러 트럼프. 아이, 또 안 나오네. 트럼프 한번, 트럼프 이방카. 여기 나오네. 선물 옵션 꿈속 이야기. 이렇게 하니까 나오네. 비트코인의 급락과 마이애미 전선. 트럼프의 딸 이방카와 마이애미에서의 만남. 그녀가 내게 제안한 12,000달러, 12,000달러, 12,000달러에 까지 급락하게 될 것이다. 이거를 주목해라. 이게 선물 옵션 꿈속 이야기 163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때 당시에 여러분들한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번 검색을 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업비트에서 자료를 한번 찾아보도록 할 텐데요. 참 재미있죠. 여러분들은 뭐 아직까지 제 이야기를 다 못 들었기 때문에 처음 들은 사람은 뭐가 재미있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참 재미난 일이 잠시 후에 벌어집니다. 제 꿈속 이야기는 여태까지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다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면서, 자, 바로 이 날이에요. 바로 요 날이, 자, 일봉상 보시면 요 날이 11월, 이게 주봉이니까, 자, 비트코인이 최고 신고가 갱신을 할 때 여기 8,300만원, 8,300만원 돌파를 세 번째 하는 구간입니다. 바로 요 때예요. 자, 요 날의 날짜를 보시면 요 날의 날짜가 주봉이니까 일주일이 끝나는 날이니까 요 날이 11월 8일이잖아요. 자, 그리고 요 날이 11월 15일입니다. 최고 신고가 갱신할 때, 이때 당시에 너도나도 비트코인이 그러니까 1억 넘어간다 막 이랬을 때 저도 그냥 이번에는 진짜 넘어갈 것 같아. 그리고서 그냥 넋 놓고 신경 안 쓰고 넘어갈 때에 너 이 새끼 조심해라. 너 정신 차려라. 그리고서 꿈속에 나온 사람이 이 선물 옵션 꿈속이의 163편입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선물 옵션 꿈속 이야기 163편 한번 검색해 볼까요? 선물 옵션 꿈속 이야기 163편. 여기에 보시면은 선물 옵션 꿈속 이야기예요. 여기에 주당 1억원짜리 단일 통화 여기 나오죠. 제가 이 세개 단일 통화를 꿈을 몇 번 꿨다? 10번을 꿨다. 10번을 꿨다. 여기 163편이 하나만 검색돼야 되는데, 꿈속 이야기 163편
183편인가? 여기 나오네요. 자, 비트코인의 급락과 마이애미 전선, 트럼프의 딸 이방카와 마이애미에서의 만남. 이래가지고 나오죠. 요 날이 2021년도 11월 17일입니다. 제가 꿈을 꾸고, 그러니까 앞서 이야기한 것대로, 자, 비트코인이 이번에 이때에 2021년도 4월 달이죠. 자, 최고 8,200만 원을 찍고 난 다음에 주가가 빠졌다가 다시 돌파를 하고 때려맞고 밀리고 또 한 번 때려맞고 밀릴 때 한 달 가까이 고점에서 논아볼 때 워낙 강한 장이니까 이번에 주당 1억 원 넘어간다. 저도 그냥 워낙 강세장이니까 그냥 방관하고 그냥 넘어갔어요. 넘어갔는데 여지없이 이날 급락이 보이는 날, 이 날이 11월 15일 날 아닙니까? 이날 꿈속에서 나온 겁니다. 너 조심해라. 정신 차려라 이 새끼야. 36,000달러까지 빠질 것이다. 그래서 트럼프의 딸 이방카가, 트럼프도 꿈속에서 나왔지만 이방카가 차 사장님 차관성씨 훗날 마이애미로 큰 돈을 벌어서 K다이아몬드 코인, KS 월드 코인 훗날 큰 돈을 벌어서 마이애미로 나를 만나러 오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 마이애미에서 공항에서 제가 영접을 하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로 꿈속에서 이방카가 나와가지고 저한테 12,000달러, 12,000달러, 12,000달러의 전선을 사수해라 라는 꿈속 이야기를 꿈을 꾸게 되고, 제가 여기 보시면 이 날짜는 속일 수 없잖아요. 여기 이날 그녀가 내게 제안한 꿈속 이야기, 비트코인 12,000달러, 12,000달러, 12,000달러를 주목해라. 이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부랴부랴 포스트를 쓰게 됩니다. 이게 비트코인 급락장 온다. 11월 17일입니다. 자, 비트코인은 아직 강세장입니다. 지난 몇 달 동안 비트코인만 홀로 상승을 했고 메이저 알트코인은 손실만 있고 전혀 반등권이 없다. 그러나 이번 장에도 등등등 이야기를 하면서 꿈속 이야기 36,000달러, 도저히 워낙 강세장이기 때문에 이때니까 워낙 강세장이라서 급락할 이유가 없다. 멘탈이, 상승 멘탈이 굉장히 강했거든요. 그런데 꿈속에서 이야기가 나왔다. 꿈속에서 하늘에서 메시지를 저한테 주는 겁니다. 그 꿈속 이야기 바로 이렇게 쭉 이야기를 동영상으로 제가 녹음을 하면서 선물 옵션 꿈속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왼쪽에 이 파워포인트가 제가 이 엄청난 돈을 버는 이 금융시장에서 돈을 버는 이 비밀을, 이 비법을 하나씩 터득할 때마다 하늘에서 나한테 꿈으로 선몽을 해줬다. 이게 지난 10년 동안의 꿈속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2021년도 12월 20일 선물옵션 꿈속 이야기, 미국의 차기 대통령 가문과 윤석열의 네 번째 만남에서 나는 미국 단일 통화를 보았다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단일 통화 이야기가 선물옵션 꿈속 이야기, 자, 여기 보시면 신발 제대로 받았다. 오늘 꿈속에서 세계 단일 통화를 또 보았다. 시간이 없다 이놈들아. 이 이야기를 하면서 선물옵션 꿈속 이야기 163편, 천국에서 전 세계에서 유일한 가상 단일 통화를 나는 보았다. 세례명과 사후에 다시 태어난 붉은 태양의 직업은 요리사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자그마치 10번 넘게 저는 꿈속에서 보았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또 이 꿈속 이야기 2022년도 1월 8일 선물옵션 꿈속 이야기 173편, 후지산의 대폭발과 인플레이션, 디커플링의 신호탄이 될 암호화폐의 종목명, 세계 단일 통화 본 거죠. 172편. 자, 그리고 177편 세계 단일 통화의 6번째의 꿈, 그리고 5일 연속으로 비가 내린 날 나는 세계 단일 통화를 꿈속에서 보았다. 자, 선물옵션 꿈속 이야기 178편 세계 단일 통화에 출연 7번째, 김정은 공중급유기 특허 316819 숫자의 비밀, 이래가지고
꿈속 이야기 여기도 나왔고요. 자, 여기에서도 또 8번째 꿈속에서 나타난 주당 1억 원짜리 세계 단일 통화와 한 마리당 1억 원짜리의 한 치회, 그리고 백종원의 새마을 식당. 재밌죠? 꿈속 이야기가. 자, 하늘에서 5번째 진눈깨비가 펑펑 내리는 날 나는 주당 1억 원짜리의 세계 단일 통화를 꿈속에서 보았다. 팝콘처럼 쏟아지게 되리라. 자, 꿈속 이야기 182편 비트코인과 주당 1억 원짜리의 통화, 그리고 전두환 대통령. 꿈속 이야기 190편 하늘의 명을 받들라. 하늘이 내게 내려준 10번째 세계 단일 통화와 유리에 새겨진 고사성어 하나번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제가 그동안에 200편에 가까이 꿈속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이제 여러분들한테 앞서 이야기했듯이 또 다른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리플 이야기를 제가 계속 많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자, 리플 아까 제 BITTV 세계 준비 통화, 나는 세계 단일 통화. 준비 통화보다는 단일 통화가 그래도 더 어감이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자, K다이아몬드 KS 월드코인이 소유한 1조 프로젝트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리플을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 다음에 XRP요. 이때 당시 12월 달입니다. 199만 주. 자, 199만 주. 베이비 도지코인 이때 당시에 2조 개 물량이었는데 물량이 더 늘어서 2조 5천억 개가 되어 있고요. 다른 해외 계좌에 32조가 들어있다고 그랬죠. 자, 이렇게 이제 준비가 되어 있는데, 요게 이제 2022년도 12월 1일 포지션이 변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200주 정도가 더 늘었고요. 그리고 XRP가 669만 주로 늘었습니다. 그런데 XRP 리플이 요게 이제 1월 14일 현재 국민기업 관성에서 재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K다이아몬드 코인입니다. 자,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XRP가 지금 1053만 주잖아요. 1053만 주. 자, 비트코인 682주, 4463. 그 다음에 XRP가 1053만 주인데, 최근에 업비트에서 제가 13만 주를, 지난주에 더 매수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 지금 주가가 빠졌어요. 자, 이오스 210만 주, 그 다음에 라이트코인, 그리고 트론, 그리고 베이비 도지코인, 그리고 파일코인, 자, 이더리움 클래식 77,000주, 자, 비트코인 캐시 54,000주, 자, 스텔라루멘 13만 주, 그리고 샌드박스 450만 주, 그 다음에 마나코인 597만 주, 에이다 1035만 주. 요게 이제 업비트에 보관되어 있는 물량인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90%는 이번 반등장에 오면 전부 다 매각할 것이다. 왜? 전부 다 휴지 조각이 될 거니까. 그래서 이 국민기업 관성의 포지션을 보고 매수했다가 나중에 원망 듣기 싫어서 이 업비트에 보관하고 있는 코인의 바탕화면을 복사를 해서 올린 겁니다. 여기에도 이제 비트코인도 있고 이더리움도 있고 리플도 있고 다 도지코인도 있고 다 있습니다. 메이저, 준메이저 전부 다 매수했다. 이건 코인원에 보관되어 있는 물량, 그리고 해외 거래소의 또 다른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물량. 자, 이런 물량을 여러분들을 보여드리면서 제가 리플 이야기를 지금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유가 있는데요. 맨 마지막에 이제 또 국민기업 관성의 팁스 월드 플랫폼 앞서 또 말씀드리죠. 자, 12월 달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잖아요. KS 월드 코인이 상장하게 될 것이다. 팁스다. 팁스. 자, 웹3 코인이죠. 여러분들의 포스트 하나하나를 전부 다 돈으로 환산해주는 이런 어마어마한 세계에서 최초로 이 월드 플랫폼 팁스에서 여러분들이 포스트를 쓰거나 먹방을 쓰거나 사진 찍은 거를 갖다가 업로드 하시겠습니까? 라고 업로드를 해서 예를 누르면 자동적으로 이 국민기업 관성에서 여러분들한테 무료 채굴로 여러분들의 지갑 속에, 여러분들의 계정 속에 코인을
5주가 채굴됐습니다. 얼마나 코인 채굴하기 쉽습니까? 이런 게 바로 웹3 코인이다. 이 국민기업관성은 지난 10년 동안 이걸 준비했다. 이제 저희가 비트코인 일봉 종가 맞추기, 이더리움 종가 맞추기, 코스피 종가 맞추기, 이렇게 10년 전서부터 코인을 채굴해 왔을 때 사람들은 나를 보고 뭐라고 그랬다? 아, 저 새끼 사기꾼이다. 무슨 코인을 포스트 쓰면 코인이 채굴되냐? 저 새끼 사기꾼이다. 저희 카페 회원님들도 사기꾼이다. 자, 이렇게 사기꾼 소리를 들으면서 지난 10년 동안 코인을 채굴해서 해외 거래소에 업비트가 42건인데 18위, 22, 25위권을 항상 유지하고 있는 해외 거래소에 상장을, 이렇게 사기꾼 소리를 들으면서 채굴했던 코인이 해외 거래소에 상장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하한가에다가 물량을 드리고 있다. 하한가에. 여러분들이 성공을 하시려고 그러면, 코인에서 가장 큰 돈을 벌 수 있으려고 그러면, 첫 번째는 무료 채굴이 가장 빠른 방법이고, 두 번째는 하한가에 물량을 사는 것이다. 근데 이 하한가에 있는 이 종목이 해외 거래소에 3만 개가 넘는 거에서 정말로 옥석을 가릴 수 있는 다이아몬드가 어떤 코인인가. 그래서 제가 K다이아몬드 코인을 적은 겁니다. 이 사기꾼 코인 시장에서 정말로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이다. 비트코인보다 더 비싼 게 여러분들 다이아몬드인 거 아시죠? 그래서 정말로 이 코인판 시장에 다이아몬드, 정말로 진정한 다이아몬드가 되고 싶어서 K다이아몬드 코인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립니다.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이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2달 후면, 2달이 아니죠. 3개월 후면 이 월드 플랫폼 팁스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여러분들이 사진 찍어서 핸드폰 속에다가 담겨놓은 거를 이 국민기업 관성의 팁스 플랫폼에 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의 사진을 찍어서 업로드를 하면 코인이 자동으로 무료 채굴이 된다. 그렇게 해서 상장이 해외 거래소에 팁스처럼, 이 K다이아몬드 코인처럼 이 KS 월드 코인으로 채굴이 돼서 거래가 되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은 무료로 채굴을 하시는 게 돈을 가장 빨리 버는 비결이다 라는 거 꼭 명심하시고요. 이렇게 메타마스크에 내 지갑이, 사진을 업로드를 하시겠습니까? 포스트를 업로드 하시겠습니까? 예 버튼을 누르면 바로 여러분들의 지갑으로, 여러분들의 계정으로, 여러분들의 지갑 정보 그 기능으로 바로 코인이 자동으로 적립이 돼서 채굴이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고요. 이게 국민기업 관성이 시작하고 있는 이 월드 플랫폼의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렇게 준비가 될 것이고요. 자, 그러면 이 KS 월드코인이 그 가치를 바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누차 이야기하는 것처럼 영업이익이 있어야 됩니다. 이 국민기업 관성은 3억 9,165만원의 영업이익금이 나고 있습니다. 다수의 사람들이 코인 투자를 코인 투자를 꺼려하는 이유, 주식처럼 내재 가치가 없다. 뭘 믿고 투자하냐? 주당 순 자산 가치가 있어야 됩니다. 이 국민기업 관성은 이런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증권형 토큰 요새 여러분들 계속 이야기하죠. 영업이익금이 없으면 결국은 이 시장에서 외면받게 되어 있다. 그래서 국민기업 관성에서는 이날을 위해서 10년을 준비해왔고, 여러분들이 이 왼쪽에 이 파워포인트 바로 이 영업이익금, 여러분들 제 방송을 처음 보는 분들을 위해서 이 10년 전서부터 준비한 겁니다. 이 파워포인트 자료가요, 자그마치 2220일, 1년 365일, 6년 동안의 수익률을 근거 자료로 만들어 놓고, 훗날 이게 벌써 이 자료가 6년 동안의 자료이니까 이제 2020년도가 되면, 2021년도가 되면 이 국민기업 관성의 K다이아몬드 코인이 상장을 하게 될 것이다. 그때 K다이아몬드 코인이 믿음이 있고 진정성이 있고, 그리고 영업이익으로 꾸준하게 그 가치를 바랄 때 당신이 선택한 K다이아몬드 코인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꿔주게 될 것이다.
자, 이런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자그마치 6년이면요. 옛날로 군대 생활이 365일 3년입니다. 근데 자그마치 제가 이 근거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설득을 시킬 이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3년이 아니라 6년을 준비한 자료입니다. 그리고서 그때가 돼서 K 다이아몬드 코인, KS 월드 코인을 상장을 해놓고 제 방송을 듣는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 이 국민기업 관성의 이 코인 시장이 증권 시장보다 더 야바이 시장이지만 그래도 세상에 소수의 인원이 세상을 바꾼다. 이 K다이아몬드, KS 월드코인, 그리고 팁스, 이 플랫폼을 준비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 차관성이라는 사람이 10년 동안 준비한 피눈물 나는 세월. 그래서 여러분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이 K다이아몬드 코인은 미래가 있다. 그리고 미래 자산이 있다. 영업이익금이 있고 자본 총계가 있고 영업이익금이 늘어나면서 자산이 차곡차곡 쌓이면서 K다이아몬드 코인의 한 주 한 주의 가치가 매겨지는 코인이다. 주식처럼. 그때에 앞으로 10년 후에 또 8년 후에 또 6년 후에 시기는 점점 가까워 오면서 5년 후에 4년 후에 이 K다이아몬드 코인이 화폐가 되는 역할을 만들면서 여러분들을 설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인가? 이 국민기업 관성을 이끌고 있는 이 붉은 태양 차관성이라는 사람의 세계 금융 지식에 대한 세계를 바라보는 세계 역사, 정치, 경제, 문화를 다 읽어낼 수 있는 이 엄청난 그 중에서 가장 잘난 이 금융 실력, 수많은 학식 중에 수많은 재주 중에 돈 버는 재주만큼 뛰어난 건 없습니다. 돈 버는 재주를 갖고 있으면은요, 바깥에 나가서 애새끼를 둘 셋을 낳아도 집사람하고 삽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고요. 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아무튼 남자의 세상이라는 게 원래 그렇다. 또 여자의 세상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벌집 그룹들은 여기저기에 씨앗 많이 뿌리고 삽니다. 자, 아무튼 어떻게 됐든 얘기가 갑자기 웃자 소리로 넘어갔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그 근거 자료를 만들고 이 K다이아몬드 코인, KS 월드 코인이 상장을 하게 되면 K다이아몬드, KS 월드 코인의 미래 가치가 충분하게 있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근거 자료, 설득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 놓자. 그래서 자그마치 2220일 6년 동안 이 자료를 만들어 놓고 여러분들을 설득을 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은 이 자료를 보면서 저거 사기다, 저거 짜집기다 라고 수많은 사람들한테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 국민기업 관성의 영업이익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이제 할 텐데요. 이 K다이아몬드 코인은 영업이익금이 지금 수익 모델이 지금 총 8가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여기 보시면 마이미니 카페라고 있습니다. 여기 마이 카페라고 나오죠. 이 국민기업 관성에 오셔서 무료 채굴을 하려고 그러면 이 마이 카페를 개설을 하셔야 됩니다. 그 비용이 100만원 들어갑니다. 이 100만원이 없어지는 돈이 아니라, 그리고 제 개인적인 수익이 아니라 K다이아몬드 코인의 자본금으로 들어갑니다. 영업이익금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여기에서 여러분들한테 이 100만원 내주는 이런 돈이 그냥 만들어지는 게,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라 국민기업 관성의 영업이익금, 자본 총계로 잡히고요. 여기 이렇게 해서 자본 총계가 늘어나게 되면 이 돈을 근거로 제가 이 해외 선물, 그 다음에 파생 상품에다가 투자를 합니다. 아직은 K다이아몬드 코인이 엄청난 가치가 붙어서 도지코인처럼 엄청난 유명세를 타지 않아서 자본금이 수천억, 수백억이 들어오지는 못했지만 이 회원들끼리 모아줬던 이 수익 모델, 이 돈으로 제가 왼쪽에 이 파워포인트의 수익률처럼 파생 상품에다가 투자를 합니다.
그게 두 번째 영업이익이에요. 나중에 이게 어마어마하게 큰 빚을 바라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수백억 수천억을 이제 안전자산으로, 자, 제가 번 수익금의 90%는 안전자산으로 빼돌립니다. 어디에다가 투자한다? 주식에다가. 코인보다는 주식이 더 안전하니까. 그래서 파생상품보다는 주식이 더 안전하니까 수익이 적더라도 안전하게 이 국민기업 관성에 앞서 이야기했던 이 국민기업 관성에 재단이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이든 이더리움이든 그리고 앞서 이야기했던 리플이든 제가 마이클 세일러 이 사진처럼 어마어마하게 훗날 리플이 이 1053만 주가 정말로 저 비트TV처럼 1200만 원이 된다면 준비통화가 리플이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리플 주당 $10,000로 설계가 되었다. 그렇게 해서 $10,000만 간다라고 하면 이 K다이아몬드 코인의 가치가 얼마나 오르겠습니까? 얼마나 이 국민기업 관성 K다이아몬드 KS 월드코인이 대한민국을 넘어서서 세계 사람들한테 알려지게 될까요? 이 마이클 세일러 마이크로 스트레치지의 재단의 대표 이 마이클 세일러가 이렇게 이미지가 도배가 되는 이유, 바로 모든 세계 언론들이 비트코인이 급락할 때 급등할 때마다 이 사람을 논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영업 전략이 이 국민기업 관성에서 아까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던 국민기업 관성의 재단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 이걸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겁니다. 훗날 이렇게 국민기업 관성을 이끌고 있는 차관성이라는 사람의 이 사진이 대한민국을 넘어서서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될 것이다. 이게 K다이아몬드 코인의 가치입니다. 브랜드예요. 브랜드에 대한 파워. 자, 여기에서 이제 리플이든 비트코인이든 훗날 이제 머지않은 세월에 대세 상승장은 틀림없이 온다. 대세 상승장. 그랬을 때 거기에서 비트코인이 오르든 이더리움이 오르든 리플이 오르든 거기에서 100분지 1이 아니라 1000분지 1만 수익 실현을 해서 K다이아몬드 코인을 투자했던 이 여기에다가 매수로 영업이익금이 났으니까 엄청난 영업이익금이 났잖아요. 그 영업이익금으로 매수를 하게 되면 이 코인의 가치가 얼마나 올라갈 것인가. 이 엄청난 프로젝트가 여기에 이렇게 다 물밑 작업식으로 이렇게 전략이 짜여져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오늘 리플 이야기를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브래드 갈링하우스 이 친구가 내가 보기에는 한때는 엄청난 최악의 사기꾼 역할을 해왔다라는 거를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이 방송을 하는 겁니다. 자, 이제 국민기업 관성의 영업이익금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영업이익금이 있습니다. 자, 이더리움도 지금 채굴 지분으로 바뀌었잖아요. 자, 포 방식에서 포스 방식으로 바뀐 겁니다. 자, 포스 방식으로 바뀌었는데 이 국민기업 관성에서 이 영업이익금이 늘어나게 되면 지분을 이더리움처럼 이제 지분 투자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KS 월드코인, K다이아몬드 코인을 채굴할 수 있는 지분, 그러면 남들은 포스트 쓸 때 하나 쓸 때 무료 채굴될 때 이 사람은 포스트 하나에 10개가 채굴이 된다. 자, 이렇게 해서 모인 자금으로 영업이익금 갖고 이제 자 14만 9천원, 79만원, 22만 8천원, 73만원, 자 50만원, 자 62만원. 자, 이렇게 이제 보여드릴 때 자 여러분들이 자 이것도 사기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립니다. 자, 이 하나대투를 제가 쓰고 있는데 하나대투 이 모의투자는 가운데다가 모의투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전계좌는 여기에 모의투자라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벌어들이는 돈으로 자 계속 꾸준하게 자 지분투자 그리고 75만원, 129만원, 자 42만원, 118만원, 자 107만원, 54만원, 330만원, 자 100만원, 300만원, 또 100만원. 이게 코인 채굴을 하겠다 지분 늘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50만원. 자, 72만원, 50만원. 자, 89만원, 85만원. 자, 69만원. 자, 70만원. 채굴 지분 50만원. 자, 52만원. 자, 70만원. 자, 150만원. 자, 76만원. 자, 98만원. 자, 89만원. 130만원. 100만원. 자, 116만원. 150만원. 자, 126만원. 자, 이번에 제가 처음으로, 난생 처음으로 150만원의 손실이 왔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를 못한 이유가 있어요. 제가 응급실에 끌려가는 바람에 포지션을 정리를 못해서 수술 끝내고 왔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며칠 지나서 178만원 수익금도로 뺏었습니다. 손실난 거 봉창했고요. 지금은 제가 파생상품에다가 투자를 신경을 못 씁니다. 왜 그러냐면 많이 못 써요. 그리고 많이 못 쓰는데 그래서 수익금이 좀 작습니다. 아직은 제가 본격적으로 투자를 할 때가 아니에요. 이제 정유점을 하게 되면 이제 거기에서 제가 또 노래를 부르게 될 겁니다. 매일 노래를 불러요. 그래서 매일 노래를 부르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왜 그러냐면 유튜브 채널 중에서 키워드 검색이 대한민국에서 수많은 카테고리가 많이 있잖아요. 수많은 카테고리 중에서 베스트 1위가 뭔지 아십니까? 노래예요. 노래가 가장 많이 검색이 많이 되고, 노래가 가장 많은 방문자가 있고, 노래가 가장 많은 구독자 버튼이 있고, 노래가 가장 많은 좋아요 버튼이 만들어지는 그 수많은 카테고리 중에, 그러면 가장 취약한 카테고리가 뭔지 아십니까? 주식 이야기, 코인 이야기가 그 수많은 카테고리 중에서 가장 검색이 적고 가장 사람들이 이용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 채널에 이제 여기에 구민기업 관성에 이제 곧 제가 정유점을 차리면 이 구민기업 관성의 라이브 카페에서 여기에서 고기가 한우, 뭐 한돈, 삼겹살, 뭐 그다음에 뭐 이런 포스트, 이 포스트 내용이 들어가면서 여기에 중간중간마다 뭐가 들어간다? 이제 실시간 동영상으로 노래가 여기 중간에서 끼어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K다이아몬드 코인이 홍보가 자연스럽게 되는 거죠. 가장 검색량이 많은 게 바로 노래라니까, 노래.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그리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 K다이아몬드 코인이 이제 나중에 이게 맨 마지막에 들어갈 사업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치밀하게 전략이 하나씩 만들어져 있고요. 오늘 여러분들한테 그러면 리플 이야기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리플을 선택한 이유입니다. 리플을 선택한 이유는 저는 브래드 갈링하우스 보고 매수를 한 게 아닙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대로 국민기업 관성이 보유하고 있는 K다이아몬드 KS 월드코인의 이 재단 물량, 리플 물량이 190만 주에서 600만 주로 늘어났고 1월 14일에 1053만 주, 그리고 에이다 코인이 1030만 주를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오늘은 뭐를 한다? 에이다 이야기가 아니라 리플 이야기를 제가 하잖아요. 이 브래드 갈링하우스 이 친구는 제가 앞서 아까지 이야기한 것대로 이 사람은 얼굴이 좋지 않다. 한때는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람을 안 믿잖아요. 이 사람을 안 믿는데 제가 선택한 사람은 누구다? 바로 이 크리스 라센입니다. 이 사람이에요. 자, 크리스 라센은 리플을 공동 설립한 사람입니다. 제드 맥켈럽하고 같이 공동 설립을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총회장이라고 봐야죠. 이 사람은
학자예요. 학자이면서 교수이면서 여기 보시면 샌프란시스코 주립대학교 예술과학학사, 스탠포드 경영대학교 경영학 석사. 제가 리프를 선택한 이유는 저는 브래드 갈링리우스는 천성이 사기꾼이다. 그런데 사기꾼 역할을 한때는 하다가 사람을 잘 만나면 바뀔 수 있는 겁니다. 천성이, 이게 제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천성이 사기꾼, 최악의 사기꾼이 사람이 바뀔 수도 있는 거거든요. 왜? 외부적인 요건으로. 주변 여건이 좋아지면서 살아가면서 나는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지금 나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얼만큼 피눈물을 흘리고 죽어갔는가? 이런 거에 대한 회의가 들고 이러면서 사람이 바뀔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브래드 갈링하우스 저 친구는 최악의 사기꾼 역할을 해왔던 사람이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이 크리스 라센이라는 사람이 CEO 자리를 주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CEO 자리로 앉히게 됩니다. 저는 그걸 본 거예요. 제가 이 친구를 선택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브래드 갈링하우스에 대해서 자 여기 보시면은요, 브래드 갈링하우스, 자 이 친구가 회사를 운영을 했던 회사의 대표로 진행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피눈물을 뽑아먹은 사람이다. 아마 저 사람으로 인해서 최소한 수십 명은 아니어도 대한민국에서 아마 최소한 10명 이상은 아마 죽지 않았나. 대한민국에서. 그리고 수천 명은 피눈물을 흘렸고 전 재산을 다 말아먹었다. 그 장본인이 바로 브래드 갈링하우스입니다. 제가 이 친구 전문 사기꾼이라고 그러잖아요. 전문 사기꾼이었다. 사람이 살아온 인생은 속일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국민기업 관성 K다이아몬드 KS 월드코인의 미래를 보고 싶으면 이 붉은 태양 차관성이라는 사람이 지난 10년 동안에 아니면 성인이 되면서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가, 살아온 인생, 과거는 속일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 동영상, 이 한 편을 꼭 여러분들이 보셔라 라고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사람이 살아온 과거는 못 속이는 겁니다. 한때는 이 친구가 그런 삶을 살았다. 이게 이 사람이 살아온 과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리플이 최악의 스캔코인이 될 수밖에 없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냥 웃으면서 하는 거예요. 자, 이런 히스토리를 갖고 있는 리플이 아까 저 BTTV 저 친구 이야기처럼 리플은 $10,000로 설계가 되었다. 저 음모설처럼 만약에 저 음모설을 아주 치밀하게 준비를 한 거거든요. 이 리플이 히스토리를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의 입에 달콤하게 곱씹어서 그 사람, 그러니까 이 코인이라고 하는 게 샀다 팔았다 그러면 힘들거든요. 얘네들도 관리하기. 그냥 끝까지 홀딩하도록 만드는 거. 그리고서 1,000억 개인가요? 1,000억 개의 코인을 발행한 사람 아니에요. 그 1,000억 개를 그냥 몽땅 다 떠넘기면 엄청난, 그리고서 나가 자빠지면 엄청난 사기꾼이지.
엄청난 최악의 스킨 코인이지. 거기다 히스토리까지 만들었잖아. 미국의 부채를 한 방에 완샷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래서 하룻밤 잠자고 일어났더니 떡상에서 $10,000 이런 어마어마한 이런 히스토리, 뭐 이거 말고도 어마어마하게 많죠. 자, 이런 히스토리를 갖고 있는 게 바로 리플이다. 자, 리플은요 어차피 최악의 스캔 코인이 맞아요. 좋은 방향으로 가서 $10,000 주당 1,200만원이 돼도 어차피 최악의 스캔 코인이고, 그렇잖아요, 그죠? 세상 사람들을 다 속였으니까. 그래서 좋은 방향으로 가도 최악의 스캔 코인이고, 최악으로 모든 사람들을 속이고 나중에 이 코인이요 100% 다 못 넘기는, 제가 이 재단의 대표 아닙니까? 에이다 비트코인 빼고, 비트코인은 모르니까. 자, 이더리움 물량 다 팔았을 것 같아요. 리플 물량 다 팔았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못 팔았어요, 얘네들. 자, 에이다 뭐 이더리움 다 팔았을 것 같습니까?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만만하고 전부 다 호구, 애들 말대로 노인네들 얘기대로 전 세계 사람들이 뭐 홍어 조심입니까? 그 사람들 상대로 다 떠넘기게. 물량 못 넘기는, 뭐 절대 못 넘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다 떠넘기기 위해서 계속 붙잡아 줘야 되니까, 붙잡고 있어야 되니까, 떨어지면 어느 누군가는 받아줘야 될 거 아닙니까? 받아주기 위해선 이 리플을 발행한 이 재단이 물량을 밑에서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지만 매수하면서 올라가는 거고, 떨어질 때도 매수하면서 물량을 파는 거예요. 그래서 물량이 넣었다 뺐다 하기 때문에 물량을 전부 다 소화를 못한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그냥 나가 자빠지면 그건 정말로 최악의 스킨 코인이죠. 그래서 리플은 이리 가든 저리 가든, 좋은 방향으로 가든 나쁜 방향으로 가든 최악의 스킨 코인은 맞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단지 좋은 방향으로 해결이 됐으면 하는 게 제 마음이죠. 그래서 저도 이 브래드 갈링 뉴스 이 하우스 이 친구가 이놈 천성이 사기꾼이라니까. 그리고 사기꾼 짓거리를 했어.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이 최소한 10명이 이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목숨을 끊었을 것이고, 최소한 수천 명에서 수만 명은 가산을 다 탕진했다. 이런 사기꾼 짓거리를 한 놈의 새끼가 이 브래드 갈링하우스 이 새끼다. 여러분들이 이걸 알고 있으셔야 돼요. 이걸 아셔야 된다니까. 이것도 모르고 앉아가지고 리플이 세계 단일 통화가 될 것이라고, 세계 준비 통화가 될 거라고. 저 BITV 저 친구는 이거 제가 하는 이야기를 도대체 알구나 저런 이야기 하나? 내가 걱정이 돼서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저 BTTV 저 친구가 좀 걱정이 된다. 저 친구가 정말로 진정성을 갖고 여태까지 방송을 해왔다면 이 리플이라는 이 달콤한 주제, 이 달콤한 음모술을 상대로 해서 매일 방송물을 만들면서 6만 명의 구독자를 늘리면서, 저 구독 버튼 누른 사람이 6만 명이니까 거기에서 10배만 해도 60만 명의 이 코인 투자를 하는 사람들, 그러면은 뭐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 업비트의 이 계좌 개설한 사람이 700만 명이 넘어가니까 구독 버튼을 누른 사람이 6만 명이면 최소한은 60만 명이 넘는 팬덤을 갖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거기에서 10분지 1이 누르는 게 아니라 100분지 1이 눌렀다는 거거든. 그러면 대한민국의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모든 가상암호화폐를 투자하는 사람들은 저 비트TV 방송을 다 보고 있다라는 이야기거든. 거기에 100분지 1명, 1000분지 1명이 구독 버튼을 누른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저 친구가 걱정이 된다. 정말로 최악의 스캔코인이 된다면 그 방송을 믿고 리플을 투자한 사람이 자살할 수도 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이 그 사람의 방송을 듣고 리플을 계속 매집을 해온 사람이 집안이 풍지박살이 날 수도 있다. 그래서 리플이라는 이 중대한 세계 준비통화라는 이런 프레임으로 매일 방송을 하는 거에 대한 공익적 그리고 도의적인 이런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나는 저 친구가 한편으로 좀 마음적으로 좀 걱정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최악의 상황이 돼서 모든 사람들한테 원망을 받게 되면 저 친구가 심성이 악한 사람이 아니라면 굉장히 정신적인 충격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될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저 집안도 힘들어지게 될 것이고 저 친구도 힘들어지게 될 것이고 그냥 뭐 간단하게 비트TV 저 친구가 이 구독자가 6만 명이 늘어나면 6만 명 정도가 넘어가게 되면은요 유튜브 수익률도 이 광고 수익도 굉장하거든요. 굉장해요. 돈벌이가 짭짤합니다. 6만 명 정도가 되면 거기에다가 뭐 이렇게 뭐 판매까지 하게 되면은 뭐 수익률이 어마어마하죠. 아무튼 제가 사람을 잘못 선택하지 않았으면 좋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브래드 갈링하우스 이 친구를 이야기를 다음 편에 제가 속속들이 이 사람이 대한민국의 최소한 10명은 목숨을 끊게 만들었다. 자살하게 만들었다. 한강에 투신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최소한 1000명, 10,000명은 온 집안이 풍지박살이 나게 만들었다. 라는 그 장본인이다. 그러면 태생이 이 새끼는 사기꾼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 크리스 라세는 왜 이 사람을 전략적으로 CEO로 역임을 했고 CEO에서 1년 후에 CEO로 발탁을 하게 됐는가? 이 이야기를 하나씩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브래드 갈링하우스 천성이 사기꾼이었다. 자, 그러면 이 크리스 라세는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앞서 이야기한 것대로 샌프란시스코 주립대학교 예술 뭐 교수라고 과학자라고 학사라고 전부 다 좋은 사람은 아니죠. 그렇지만 확률적으로 교수의 역할을 하고 이런 학생을 가르쳤던 사람은 이 교수의 마인드라는 게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 학자의 마인드가 있다니까 학자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은 그런 마인드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모험을 하는 겁니다. 최악의 스킨코인에 모험을 한 거예요. 그리고 크리스 라센을 한번 봤고 이 사람의 관상도 봤고 눈썹도 봤고 눈동자도 봤습니다. 내가 사람을 잘못 봐서 1053만 주가 떡을 사 먹을 수도 있는 일이지만 제가 1053만 주를 마지막에 매수했던 이유는 그래 너 크리스 라센 너까지 사기꾼일 수도 있어.
너 얼굴은 선하게 생겼지만 지략은 있어 보이는 얼굴이니 리플이 정말로 비트TV처럼 세계 준비 통화를 준비했는지 안 했는지 확률이 아예 없지는 않겠지만 뭐 여러가지 이 히스토리를 모두 다 엮어서 역대 제가 본 건 너희들은 아직까지 물량을 제대로 던지지는 못했다. 나는 그거를 본 겁니다. 그거를 봤기 때문에 그리고 이 리플의 가능성, 이 리플이라는 코인에 대한 가능성, 그리고 현재까지 움직여 왔던 모든 스펙, 그 역사, 사업적인 영역을 확장해 왔던 모든 이 눈에 안 보이는 글로벌 세력들, 금융 세력들의 이 속에 있는, 품어져 있는 이 모든 히스토리, 그 과정, 역사, 그리고 세월 속에 담겨져 있는 모든 모습을 보고 최종적으로 판단을 내린 거죠. 뭐로? 너희들 물량을 얼마에 떠넘길 것인가, 그리고 언제 다 털고 나갈 것인가. 아직 그때는 아니다 라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저는 리플을 1053만 주를 매수를 재단해서 한 겁니다. 자, 이분이 이제 크리스 라센이고요. 자, 국민적 관성에서 어마어마한 프로젝트가 들어가 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세계 단일 통화는 주당 1억 원이다. 주당 1억 원이다. 자, 국민적 관성입니다.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이고요. K다이아 KS 월드코인을 여러분들 주목하시고 언뜻 넘기지 마십시오. 앞서 이야기한 것대로 이 CO라고 하는 건 아까 제 브래드 갈링하우스죠. 이 크리스 라센이 이게 왜 또 파센이야? 크리스 라센입니다. 브래드 갈링하우스를 CO로 역임을 했습니다. 일단 끌어당긴 거예요. 크리스 라센이. 자, 끌어당겼는데 이 CO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CO가 있고 CEO가 있거든요. 이 CEO는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제가 비유를 하면 아버지하고 엄마가 있습니다. 아버지 역할을 하는 건 CEO고 엄마 역할을 하는 건 COO예요. CO로 발탁을 했죠. 발탁을 해서 CO가 이제 몇 명이 있었겠죠. 크리스 라센이 CO를 뭐 5명, 10명을 이렇게 발탁을 했다가 최종적으로 크리스 라센이 브래드 갈링하우스를 CEO로 회사의 대표로 앉힙니다. 앉혀요. 그래서 CEO는 기업의 내부에 대한 모든 총괄을 일상적인 업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자질구레한, 그리고 그때그때마다 일어나는 프로젝트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 최고 운영 책임자가 COO고, CEO는 이제 외부. 그러니까 이 리플이 제가 아까도 얘기했잖아. 확장성이 좋고 사업성이 좋다. 그러니까 이 친구를 크리스 라센이 이제 CEO로 이제 업을 시켜주면서 회사를 총체적으로 맡기죠. 그러면서 너는 전 세계에 돌아다니면서 리플의 사업 영역을 확장하는 일에다가 책임자로 총 앉힙니다. 그래서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지난 10년 동안에 열심히 해외에 다니면서 은행, 자문사, 투자자를 계속 엮어나가요. 저는 그거를 본 거예요. 저는 그걸 본 겁니다. 그거를 봤기 때문에 천성이 사기꾼 역할을 지난 10년, 20년 동안은 젊었을 때 해 먹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 리플의 회사 책임자로 들어와서 얼굴도 많이 바뀌었고, 그리고 또
사람이라는 게 나이가 40이 넘다가 보면은요, 부록의 나이가 넘어가게 되면, 그래서 내 주머니에 돈도 쌓이고 이러다가 보면, 내가 성공을 했구나. 성공을 했는데 그동안에 나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피눈물을 흘렸고, 집안이 망가져졌고, 가정이 파탄났고, 이런 거에 대한 회의감이 들 수도 있다. 또 이것도 다 또 사람을 또 잘 만났으니까 그러지 않나. 정말로 그렇게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결론적으로 그동안에 네가 움직여왔던 CEO의 역할을 얼마나 충실하게 잘 해왔는가, 그 과정과 역사와 그 히스토리를 전부 다 파악을 해봤을 때 투자할 만하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리플이 물량이 원하는 금액만큼, 너희들이 정말 최고의 사기꾼 짓거리를 해 먹을 거면 5,000원으로 끝내지는 않을 것이다. 그거에 대한 판단이 내려졌기 때문에 재단 물량을 이번에 바닥에서 싹 더 늘렸다라는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하면서, 여러분들은 이런 사실도 다 아시고서 미래를 준비하셔야 된다. 최악의 상황을 항상 고려해라. 아마 이런 거 모르는 사람, 리플에 대해서 수많은 자료를 찾아도 대한민국 사람들이 아마 수십만 명, 최소한 수십만 명은, 최소한입니다, 리플을 다 들고 있을 것이다. 근데 이 새끼가 사기꾼이다. 이 새끼가. 이거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제가 보기에는 아마 수십만 명 중에 한 100여 명, 많게는 한 1000명 될까요? 모를 겁니다. 자, 국민기업 관성입니다. 사람이 살아온 인생, 살아온 세월은 절대 속일 수가 없다. 자,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10수년을 사기꾼 노릇을 한 앞잡이의 수장 역할을 해왔던 사람이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명심하십시오. 자, 국민기업 관성입니다.